자, 리포트 보신 대로 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명태균 씨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명태균 씨가 계속 폭로전까지 이어지면서 내가 입을 열면 뭐 세상이 뒤집힌다, 뭐 이런 발언들까지 하면서 점점 수위가 세지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은 어쨌든 2021년 국민의힘에 입당할 당시 국민의힘 인사와 명태균 씨를 두 차례 만나긴 했다. 경선 이후에는 명 씨와 만난 적 없다, 연락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인데, 자, 강전의 부위원장님, 네. 해명과 다르게 뭐 김영선, 이준석, 김종인, 박완수 이런 분들이 명 씨와 함께 대통령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황을 쭉 보면은 두 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뭐 집에서 두 번 만나고 밖에서도 더 만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셔서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어떠한 해명 이야기들이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좀 언론에서 나오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평론을 하기는 굉장히 좀 곤란한 부분들이, 명태균 씨가 본인이 어떠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부와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함에 있어서 어떤 증거 제시는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발언 위주인 거죠, 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계속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해명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내외께서 이제 이번 주말에 순방에서 돌아오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한번 정리된 입장을 표명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적으로 뭐 언론사를 좀 선택을 해가는 듯한 분위기를 하면서 지금 모든 언론사가 다 창원에 내려가서 명태균 씨를 만나기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소문도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본인도 어떤 증거들을 좀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저는 명태균 씨라는 스피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이분이 지금 최근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김영선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 강 씨, 제보자죠, 최근에. 네. 강 씨 같은 경우에도 경남 선관위로부터 먼저 고발 조치가 있었고, 당시에 김영선 의원은 고발된 것은 아니고 수사 의뢰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 김영선 의원이 이 강 씨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고발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감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강 씨가 지난 주말에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본인은 또 역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럼 이게 시기적으로 국감을 앞두고 어떠한 증거가 없는 자료들을 자꾸 뻥뻥 터뜨리면서 이렇게 정쟁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먼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강전의 부위원장 말은 일단은 뭐 지난달 30일에 검찰 압수수색 받고 나서 이 발언의 빈도 세기가 좀 더 네. 강해지고 있는데, 뭐 주워 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게 명 씨 스스로가 자신을 구하기 위한 작업이다라고도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증거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명 씨를 보면은 전청조가 좀 생각이 납니다. 이게 거짓말을 할 때는 정말로 아예 시원하게 진짜 크게 거짓말을 해버리면은 네.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연결되어 있는 명 씨와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말로 거물급 정치인들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뭐 오세훈 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뭐 전당대회에서도 본인이 후보들을 만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와중에 명 씨를 한 차례 정도 만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이 거물급 정치인의 정말 참모로서 역할을 했는지, 그게 가장 관건인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 씨가 스스로 무언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전청조까지 소환됐는데 어쨌든 강전의 부위원장님 좀 개인 의견 주셨고요. 자, 어쨌든 이 명 씨가 대통령 자택에도 여러 번 갔다고 하면서 집 내부 구조까지 이렇게 설명한 부분까지 있는데, 김종욱 행정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 여기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명했더라면 논란이 차단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정확해 해서 좀 논란이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이미 거짓말을 시작했다. 두 번 만났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미 세 번, 네 번이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3일 만에 대통령실이 해명한 내용치고는 너무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 더 큰 의혹을 알 수밖에 없고요.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대통령 내외와 김종인의 만남 자리에서 같이 배석을 했는가? 그다음에 이준석, 그다음에 윤석열 내외
씨와 만난 자리에서 왜 명태균은 배석을 했는가? 경남지사인 박완수 경남지사와의 자리에서도 대통령 부인은 없었습니다만 대통령과 명태균 이 셋이 3자가 왜 만났는가? 그랬을 때 이 내용만 보더라도 명태균 씨가 그 당시 어떤 위상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그런 자리에 갔다라고 하는 건 정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있었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증거가 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강 씨의 내용에 의하면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서 3억 6천만 원의 정산서를 가지고 명태균 씨가 대통령 내외를 만나러 갔다라고 얘기했었고 녹취 내용에 의하면 돈을 못 받아 왔었는데 갑자기 창원의창 선거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그쪽 얘기는 뭐냐면 돈을 받으러 갔더니 공천을 받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를 보면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에 대한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 당무 개입, 공천 개입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여러 가지의 정황 증거와 정산 내역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게 내 휴대폰이 변호사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네.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뭐 협박성 발언인지 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허풍인 건지 계속 거물급 정치인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명태균 씨가 어떤 얘기했는지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거의 한 경선 5개월, 6개월간 아침마다 전화가 왔어요, 계속. 그럼 그 상황에서 물어보겠죠. 언제 입당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제 입당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그때 토요일 기자 출근 안 하니까 오늘 그냥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냥 가시대, 진짜. 자기들이 결정해서 마지막에 최종 물어봤는지 내가 말해서 그냥 바로 갔는지 하여튼 내가 말하고 나서는 출발했으니까 뭐 그렇게 된 거죠. 좀 이따 더 많은 얘기들 엄청나게 많긴데 뭐 지금 문도 안 열었는데 뭐 아니 그 집 대문 문도 안 열었잖아요. 내가 그 대선 관련돼서 얘기하대요. 그 정진석이 있는 사람들 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말을 명태균 씨가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불똥이 다른 분들에게 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도 자신이 2021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만날 당시에 이 명태균 씨가 함께 나와 있었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 있어서 또 다른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명태균이하고 김 여사는 나가고 나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만 저녁을 먹었지. 네, 듣고 오셨습니다. 이 강준혜 부위원장님. 네. 자,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2021년 7월 4일에 처음 만나기 전에 명태균 씨가 나에게 전화해서 김 여사를 바꿔줬다. 네. 뭐 이런 얘기하고 김 여사가 명시 전화기로 자기 남편을 만나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또 아침에 쭉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일단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해명도 어떤 경선 이후부터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단절이 되었다. 특히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 말은 이제 대통령 나오는 부분, 이 상황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또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까지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인가? 당시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만약에 거짓말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내께서 들어왔을 때는 아무리 이게 뭐 저는 허풍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팩트라는 것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네, 여기다 또 김종인 전 위원장 말고도 여기 김 전 위원장을 멘토로 삼는 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대통령실이 이준석 의원 소개로 처음 명태균 씨 만났다고 밝히자 이 헛소리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또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을 그냥 한 방에 제가 뒤집어 보자면요. 자, 저는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일, 11월에 있었던 일에 관해 가지고 네.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 명태균 사장을 저 내외에게 소개시켜줬는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굳이 해명하려면 이런 거겠죠. 대통령은 그 뒤로 연락이 없었는데 여사는 연락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겠지만 국민 갖고 장난치는 거죠. 그건. 자, 김정욱 행정관님 쭉 들어보면은 야, 명태균 씨를 누가 먼저 알았고 누가 소개시켜줬냐. 뭐 서로 진실공방 벌이는 것 같고 뭐 대통령실과 김정은 위원장, 이준석 의원이 서로에게 좀 책임을 좀 떠넘기는 듯한 이런 인상인데 민주당 입장까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증거를 확인하면 되겠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 입으로는 경선 기간 6개월 동안 매일 통화했다 아침에 대통령 부인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다음에 지금 방금 이준석 의원 얘기에 의하면 2022년 10월, 11월 이때는 이제 대통령이 된 이유겠죠. 이때도 자기가 그 캡처본을 본 게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확인되는 건 뭐냐면 2022년 9월달에 소위 이 대통령 부인과 명태균 씨가 텔레그램으로 했다는 걸 캡처해서 어떤 방송사가 보도를 했죠. 그 내용이 뭐냐면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과 관련해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의 상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주 허세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얼개 자체는 사실인 것 같다. 그러면 이 얼개를 지금 밝혀야 되는 건데 이게 허세니 아니니 하는 얘기는 좀 별로 의미가 없다. 이 얼개가 왜 벌어졌는지 밝히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